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매집의 정석 2장 변곡점의 모든 것 강의 진행드리겠습니다. 매집 신호는 캔들의 변곡점이다. 이런 것들이죠. 매집 신호가 뜨면 박스권에서 중장기 평선들이 내려오면서 100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뜬다. 그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린 장대 양봉이든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든 그 포인트가 세력의 작전의 시작점이고 캔들의 변곡점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증시 격언에는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HTS의 모든 거래량들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 거래량들은 우리가 이제 HTS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도자의 물량을 누군가는 사고 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누군가는 매도를 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뭐 상승할 만한 이슈가 있음을 의미도 하기도 하고 이런 재료를 내포하고 추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의 물량 매집 과정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차트 히스토리상 바닥 지점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세력 매집이 시작되었음을 뜻하고 이러한 부분을 주가의 변곡점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죠.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역사적 히스토리의 저점 요 라인들을 지지하는 부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출현, 여기가 세력의 작전의 시작점이고 매집을 하기 위한 1차 매집봉,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구간에서의 매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 매집의 시작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역배열이라는 걸 아시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 이런 과정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든 음봉이 뜨고 이때 캔들이 100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는 지점을 캔들의 변곡점이라고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주가의 히스토리상 차트의 바닥에서 캔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든지 음봉으로 계속 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 까버리면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 캔들이 되겠죠. 이런 캔들도 매집봉이다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박스권역을 만들었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갭 상승 출발해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캔들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매집봉이라고 부르는 캔들의 변곡점이라고 하고 10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100일선을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캔들이 나타나는 이런 지점을 캔들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죠.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캔들의 변곡점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세력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런 포인트들도 찾을 수 있는데 100일선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움직이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도 캔들의 변곡점이다 볼 수 있지만 이 포인트를 찾는 이유가 박스권에서 원바닥 투바닥 정도를 찍으면서 지지되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1차 매집봉보다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요 캔들의 출현으로 박스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박스권이라고 보고 캔들의 변곡점은 여기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캔들의 변곡점을 이제 매집봉이라고 부르고 매집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 된다. 세력 작전의 스타팅 포인트죠. 세력은 저렴한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이제 급등락을 이렇게 만들면서 개미들을 투매를 유도를 시킨다. 이런 내용은 매집 박스권에서 윗꼬리 장대 양봉을 만들고 거래량 없이 끌어내리면서 개미들 투매를 유도시키고 다시 매집봉을 띄워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박스권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 나가죠. 이게 이제 개미 투매 구간들이에요. 투매를 유도하는 구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투매한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면서 세력의 평균 단가는 낮아지게 되고 물량은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박스권에서 매집봉을 띄워가면서 박스권 중심선을 이렇게 보면 세력들이 원하는 평단가는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으로 잡고 세력들은 5,000원이라는 평단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매집봉을 띄우는데 상승 매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평단가가 위로 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거래량 없이 내려가면서 자전거래나 개미들 이제 투매 손절 물량들을 받으면서 내려가면서 요 물량들을 다 받아내더라도
평단가가 크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단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봉을 띄우면서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위에 올라와 있던 평단가가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시켰기 때문에 요거하고 중앙 지점 정도로 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기하면, 그래서 상승 매집을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닥에서 다시 매집봉을 띄우면 거기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을 조금 이제 여기서 실전에 응용해 보자면, 밑에 차트 보면 이제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까지 내려갔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던 요 부분에서의 시가 라인까지 주가를 거래량 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물량을 이제 소화해내기 위한 페이크 캔들이라고 하죠. 페이크 캔들 하나 띄우고 물량을 소화해내고 개미들을 털면서 이렇게 움직였죠. 차트만 보면 이게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일단 이제 종목명은 빼고, 이렇게 해서 보면 아래 차트를 보면 장대 양봉 시가 부분까지 하락시켰죠. 그리고 매수 타점은 바닥에서 뜨는 샛별형 캔들, 음봉 그리고 양봉 이후에 양봉을 만드는 바닥 지지하는 포인트에서 뜨는 샛별형 캔들의 출현, 요 지점이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5일선이 15일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포인트를 3번 변곡점이라고 제가 명칭을 달았는데, 요런 3번 변곡점 캔들 지점 검색기가 뜨죠. 요 지점에서 요런 포인트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면 추세를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 검색기들은 제가 일단 만들어 놨고, 그런 포인트들 잘 체크해 나가시면 저점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뭔지 기억나시나요? 차트 보면 기억나실 텐데, 예전에 제가 3분할로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로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고, 매매했던 종목 뭡니까? 알루코죠. 알루코. 이 차트가 알루코의 어느 포인트였을까요? 실전 매매를 통해서 매매했던 알루코죠. 요거죠. 요 캔들, 그리고 페이크 캔들 이후에 저점에서 샛별형 캔들 뜨는 지점, 그리고 3번 변곡점 캔들이 나오는 지점 분할 매수하면서 제가 3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내면서 1파동 그리고 2차 파동 3파동까지 나오는 구간까지 이렇게 만들었었죠. 기억나시죠? 주세현TV에서 분할 매수로 검색하시면 여기서 3분할 매수의 중요성 요거 공개로 해놨습니다. 알루코를 3분할 매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21%, 거의 제가 투자했던 금액도 좀 꽤 컸었는데 3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냈던 과정들이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3번 변곡점이 바닥 지점에서 이렇게 뜨죠. 뜨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신호 검색기는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유용하고, 그리고 바닥을 잡을 때 아주 유용한 검색기가 될 수가 있죠. 15일선 깜장색 요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15일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캔들이 1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5일선 녹색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오는 이런 거죠. 15일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캔들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5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꺾기 시작합니다. 캔들 위로 올라오면서, 캔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5일선이 15일선을 골든 크로스 하고, 그리고 캔들이 5일선 위로 포지션 할 때 거기서 캔들의 변곡점이라고 해서 3번 변곡점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죠. 1번 변곡점은 뭔가요? 1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 5일선 밑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캔들이 5일선 위로 딱 올라오는 이런 캔들, 요게 1번 변곡 캔들. 그리고 두 번째는 15일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움직일 때 캔들이 5일선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오고 15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캔들이 나오는 포인트, 여기가 2번 변곡 캔들. 3번 변곡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5일선을 15일선을 골든 크로스 해요. 그럼 캔들이 5일선 밑에 있다가 움직이다가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1번 변곡, 그 다음에 2번 변곡, 그 다음에 3번 변곡으로 이어지는 요게 이제 3번 변곡. 그래서 1번, 2번, 3번 변곡 캔들은 지수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런 캔들 포인트를 통해서 저점 매수 타점이라든지 분할 매수를 하고 있을 때 분할 매수의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시면 저점을 통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3번 변곡 캔들이죠. 여기 15일선 위로 5일선이 올라오면서 캔들 위로 올라오는 시점. 여기가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 잡고 기다리니까 크게 상승해 나가죠. 그리고 파동을 한번 주고 눌림목을 줄 때 15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갔죠? 여기 보시면 15일선 깜장색 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5일선도 이제 데드크로스 났죠. 15일선 5일선이 데드크로스 났다가 다시 5일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15일선 위로 5일선이 올라오고 캔들이 5일선 위로 포지션을 할 때 3번 변곡 캔들이 뜹니다. 이런 데서는 신호 검색기가 안 뜨는데 뜨고 나서 다시 급등해 나가죠. 추세 변화 포인트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매집 신호라는 것을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이평선의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배웠던 것은 캔들의 변곡점이고요. 지금 이평선의 변곡점. 이평선의 변곡점이라는 것은 역배열에 있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추세가 바뀌게 되면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점차 수렴하고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바닥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세력 작전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된다. 이거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우하향 곡선에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게 되면 100일선이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고 230선 1년선과 골든 크로스 하면서 461선 2년선을 수렴하게 된다. 즉 캔들이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나가면서 이동평균선들과 캔들이 같은 추세 방향, 우상향 추세 방향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이평선의 변곡점,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죠. 이평선의 변곡점이라고 한다.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매집봉은 대략 15에서 25%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어떤 주가의 파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100일선의 흐름은 먼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하락, 그리고 올라갈 때는 상승, 내려갈 때는 하락, 올라갈 때는 상승, 내려갈 때는 하락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1년선의 흐름은 밑에서 이렇게 먼저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2년선은 좀 더 둔감하게 움직여요. 오렌지로 표기하면 2년선 같은 경우는 위에 있다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나중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이동평균선 100일선이 먼저 내려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역배열이죠. 100일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으로 1년선을 표기할게요. 1년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100일선 요거는 이제 1년선 2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이격이 이제 벌어진다는 부분들은 이렇게 역배열이 만들어질 때는 빨간색으로 모두 다 표기할게요. 역배열이 만들어질 때는 100일선이 먼저 고를 파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1년선이 여기 밑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100일선, 1년선. 이 2년선이 밑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격이라는 것은 2년선과 100일선의 이격이에요. 이 이격이 벌어집니다. 역배열이 될 때는. 그리고 역배열이 될 때는 100일선과 나중에 1년선, 2년선들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로 내려오다가 캔들들이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데 1년선, 그 다음에 2년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권에서 매집봉이 하나 떠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러면 100일선을 이제 골든크로스한 캔들의 변곡점이죠. 좀 전에 배웠던 그런 포인트들을 만들면서 매집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흐름들은 차츰차츰 2년선은 천천히 1년선도 천천히 오다가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매집을 다 합니다. 매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물량 매집을 끝내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봉을 띄우면서 매집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앞전에 물량을 소화시키는 캔들이 하나 떠요. 그럴 때 100일선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블루로 표기할게요. 여기 100일선인데 역배열에 있다가 100일선이 꺾습니다. 그리고 1년선이 밑에서 꺾기 시작해요. 그러면 2년선과 수렴 구간을 만들어요. 모든 이평선들이 만나는 구간. 이런 수렴 구간을 만들면서 이런 이제 스마트 머니를 통해서 이동평균선들의 변곡점이 생기고 매집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봉 1차 파동이 나오면서 이평선의 변곡점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바닥에서의 캔들의 변곡점과 이동평균선의 변곡점을 찾으면 거기가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매매했던 명예전당 종목들로 보면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명예전당 1, 2 지금 한 120개인가 매매를 했죠. 보면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보면 여기서 이동평균선들이
10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박스권이 요거예요. 내려오다가 꺾죠. 그리고 1년선이 내려오다가 꺾죠. 2년선도 내려오다가 꺾어요. 요 구간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평선의 변곡점이 이제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게 이격도예요. 2년선과 100일선의 이격도. 그리고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매집을 하기 위한, 그리고 앞전의 물량을 다 소화시켜내는 장대 봉이 출현하면서 매집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그리고 앞전의 물량을 소화해내면서 움직이기 위한 이런 캔들들이 모든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에 나가죠. 거래량을 동반한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갑자기 줄어들죠. 100일선이 위로 올라오고 1년선이 오고 2년선이 만나면서 이평선의 수렴 구간을 만들어요. 여기서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을 주다가 흔들고 골파 가지고 신용들 붙어서 신용들 털어내고 다시 상승시키면서 3파, 4파, 5파, 6파 라인까지 급등을 시켰죠. 우리가 매매했던 또 우신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100일선이 먼저 내려왔죠. 그리고 1년선, 2년선 내려왔고 상승을 시켰지만 다시 이제 매집을 해 나갑니다. 요때부터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도 6월 달부터 코스피 내려꼽고 8월 달부터 코스닥 내려꼽았죠. 여기서 보면 100일선이 먼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1년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2년선이 내려오면서 이 박스 구간을 확대를 해볼게요.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바닥에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죠. 캔들의 변곡점이 생기고, 그리고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가면서 매집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에서 거래량은 없었어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여기서 박스권 중심선 박스권 중앙 지점은 좀 지지하면서 반등을 해 나가려고 움직였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잡았던 지점이 여기였죠. 그리고 여기, 그죠? 2차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서 우리 물량을 늘렸고 세력 매집이 끝난 걸 확인하고 접근을 했었죠. 여기 구간에서도 이평선의 변곡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캔들의 변곡점, 그리고 이평선들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꺾기 시작하면서 이평선들의 수렴 구간을 만드는 이평선의 변곡점이 나와요. 여기가 변곡 포인트예요. 100일선이 꺾고 1년선이 꺾고 2년선이 수렴하는 구간, 여기가 수렴 구간, 여기는 이평선의 변곡 포인트. 변곡점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급등해 나갔습니다. 다 매매했던 종목들이죠. 유신도 마찬가지, 태경 BK도 마찬가지. 이런 이평선의 변곡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반등에 나왔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볼 때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죠. 100일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흔들고 움직이면서 상승시키면서 이평선의 변곡점, 100일선이 1년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지점, 이런 지점들이 나와요. 그럼 이동평균선들의 이격이 벌어져 있다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이격이 줄면서 수렴 구간이 나오죠. 100일선하고 231선, 461선이 수렴되는 지점인 3번 변곡점 캔들 지점, 그런 지점을 매수를 하거나 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나올 때 3번 변곡 캔들이 나옵니다. 캔들이 위로 5일선, 15일선 위로 올라오는 캔들이 나오면 그 지점을 매수를 하거나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받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지지받는 부분들, 여기 돌파하려다가 밀리죠. 1년선을 230선 돌파하려다가 계속 밀리다가 지지를 받는 포인트가 상승 이후에, 그리고 2년선을 지지하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노리면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3번 변곡이나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받는 포인트에서 분할로 따라가야죠. 따라가면서 바닥 지점에서 분할로 매수할 경우 2차 파동까지 50에서 70%, 세력의 목표가인 3차 파동까지 100% 넘는 수익 실현이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이죠. 박스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요게 이제 박스권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매집을 해 나가면서 터닝 포인트를 잡으면서 여기서 바로 날릴 수도 있고요. 골팠다가 다시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3번 변곡이나 이평선의 지지 포인트부터 분할로 따라가면서 매매하면 박스권에서 보통 20% 상승하는 지점이 1차 파동, 여기서 20% 상승하면 2차 파동, 여기서 20% 상승하면 3차 파동을 만들어요. 세력들은 매집을 하면 그만큼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개미들 터는 과정들을 가지면서 물량 매집을 끝낸 세력들은 최소 100%는 날린다. 이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작전을 하면서 지들이 챙겨가는 수익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파동까지 50에서 70%가 우리가 박스권에서 분할로 따라가서 평단가가 뭐 요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1차 파동이 20%, 2차 파동이 20%예요. 여기 구간에서 박스가 보통 40에서 45%니까
여기가 한 20% 되고 아니면 15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되면 65에서 70% 가까이 그렇게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파동까지 이런 수익이 가능하고 3차 파동까지는 100% 넘는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 포인트 보세요. 네.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캔들들이 위로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전고에 물려있던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저항 라인, 여기까지 저항이죠. 저항을 받고 있다가 요 구간에서 바닥에서 3번 변곡이 뜰 때마다 매수해서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도 할 수가 있고요. 저항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는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저항대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려와서 지지되고 다시 반등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세력들이 작전할 때 개미 터는 구간을 깊이 만들더라도 더 깊이 만드는 케이스도 있지만 깊이 만들고 요게 박스권으로 봤을 때 이게 1차 파동 깊이 만들고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면 작전하기 수월하겠죠. 골파기 심하게 이만큼 만들었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세력들 패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만약 매수 타점을 잡지 못했다면 저항 라인을 뚫은 양봉이 숨은 음봉 B에서 매수한다 이런 의미는 장대봉 이후에 음봉이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출현을 합니다. 음봉 캔들이 장대봉을 만들고 음봉 캔들이 위아래 꼬리 달 때 여기서 종가로 매수해도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5일선, 15일선 단기 2평이라고 하고요. 100일선은 중기 2평, 230선, 460선은 장기 2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타 매매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번 변곡들이 계속 뜨고 있죠. 주황색 요게 3번 변곡 캔들들인데 3번 변곡이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상승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터뜨리는 상승파를 만날 수가 있고 근데 100일선을 올라타는 양봉 캔들에서도 당일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캔들이 100일선을 올라타지 못하다가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밀렸다가 돌파하는 캔들이 출현합니다. 여기서 관심 종목 추가해놨다가 나의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그런 관심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100일선을 올라탈 때 3% 이상 3번 변곡 캔들이 뜨는 지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면 단타로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바닥 지점에서 스윙은 스윙대로 가져가고 이런 구간에서 단타로도 익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매집 과정 중에 있는 종목으로 2,700만 주 더 모으면 물량 매집이 완료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매집봉은 15에서 25%까지 상승시켜서 매집하기 때문에 당일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가를 여기서 출발해서 양봉을 이렇게 띄우면서 윗골이 달면 짧은 구간 만약에 뭐 5% 7%면 단타 힘들죠. 근데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할 때는 보통 15에서 25% 정도 상승시킵니다. 물량 매집을 하기 위해서 상승하면서 개미들 물량들을 빼앗고 애들이 그 물량들을 매집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1분봉 매매를 통해서 2에서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세력의 물량 매집 계산법은 3장 세력 매집 원리와 기법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수익 인증하는 것들을 보면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단타로 이제 수익을 내고 손절 없습니다. 손절을 안 치는 종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로 6.5%, 뭐 1%, 6%, 8%, 8.5% 이렇게 단타로 13%도 수익 내고요. 이런 이제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타로 여러분들께 뭐 실인증 드리는 부분들이고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겠죠. 8.5%, 6%, 9.6% 이런 단타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년 수익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스윙도 하고 단타로도 이제 수익을 내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단타를 한 1에서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단타로 이런 이제 높은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인증들이죠. 세력 패턴, 물량 체크 캔들에 대해서 강의 드릴게요. 바닥에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 횡보 구간이나 낮은 저점에서 물량 체크하는 매집봉들이 떠요. 이런 매집봉들이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장대봉의 매집봉보다는 거래량은 줄어 있습니다만 장대 양봉이나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나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물량 체크 캔들이라고 합니다. 물량 체크 캔들의 이런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매집을 다 끝내놓습니다. 애들이 물량 매집을 다 끝내놓고 요 구간 안에서 매집이 끝났어요. 평단가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매집을 끝내면서 끝났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개미들 터는 과정들이 생겨요. 여기가 바닥 라인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 번씩 이런 캔들들 하나 띄웁니다.
그리고 흔들었다가 갭 상승시켜가지고 이런 캔들 하나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음봉 캔들들도 만들면서 거래량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던 매집봉들에 비해서는 거래량은 조금 줄어있지만 평소 거래량보다는 많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물량 체크 캔들을 띄우는 이유는 뭐 신용이 들어와가지고 개미들 터는 과정들을 만들거나, 그리고 그런 이제 터는 과정 이후에 개미들이 관심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물량 체크 캔들을 띄우면서 개미들이 관심이 없을 때 찌라시를 뿌리면서 혹은 급등시키면서 갭 상승 출발해서 파동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앞전에 물량을 소화해내는 캔들들을 띄우고 상승을 시킵니다. 그런 물량 체크 캔들을 세력들이 시장에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만들어가요. 그게 테스트 캔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물량 체크 캔들, 개미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작전하고 있는 이 종목에 다른 개미들이 달라붙는지, 아니면 조막손 세력 이런 애들이 달라붙는지 안 달라붙는지 그걸 테스트 해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려요. 윗꼬리가 길게. 단타개미들 들어오면 손절치겠죠. 장대봉을 안 만들어요. 윗꼬리를 길게 만드는 이런 캔들들을 만들고 나서 급등을 시키죠. 매집의 정석 책에 실려있는 DTNC 같은 거 보시면 여기서 매집이 끝났어요. 애들이 매집을 끝내놨습니다. 끝내놓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 구간에서 보면 여기는 없고요. 여기 보면 DTNC 그쵸? 네. 한번 돌파하려다가 신용 붙으니까 내려갔다가 한번 띄우죠. 네, 요게 이제 물량 체크 캔들이에요.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는, 개미들이 관심이 있나 없나, 신용들이 털리다가 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여기 물량 체크 캔들 띄울 때 신용이 조금 늘었죠. 내려가다가 늘었고, 근데 여기 한 번 더 띄웁니다. 여기 한 번 더 띄울 때 여기 늘었으면 애들이 더 털고 가지만, 여기 물량 체크 캔들을 띄웠는데 신용이 줄었어요. 줄었죠. 줄다 보니까 급등시키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가 신용이 또 붙었어요. 골파버리죠. 그 이후에 매집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용이 나갔을 때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1차 파동이 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물량 체크 캔들. 이런 것들. 세력은 물량 체크 캔들을 왜 만들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세력의 물량 체크 캔들은 특정한 가격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는지, 신용 미수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캔들로서 물량 체크 파동으로 세력 매집의 시작 포인트가 된다. 이런 거죠. 세력들이 매집에 나가면서 매집을 끝내고 추가적인 물량 체크 캔들을 통한 앞전에 물려있던 개미들을 물량을 소화시키고 날리기 위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 물량 체크 캔들은 보통 7에서 10% 정도 짧게 만들어요. 뭐 15%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평상시 거래량의 5배에서 10배 정도 터뜨리는 게 특징이다. 작은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체크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음식점을 차리려고 할 때 이 음식점을 그냥 몰빵 투자해가지고 후다닥 차리진 않잖아요. 여러 군데의 음식점 벤치마킹 해보고 그 음식점에 대한 맛 같은 것도 평가해보고 나름대로 내 사업을 잘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게 이제 체크잖아요. 그때는 돈을 많이 씁니까? 많이 안 쓰죠. 음식값 이제 음식 평가하기 위해서 주변에 음식점들이 맛이 있나 없는지 보기 위해서 체크만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물량 체크할 때는 거래량들이 평소보다는 많지만 매집봉들보다는 적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평소 거래량의 5배에서 10배 정도 터뜨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물량 체크 캔들은 평소 거래량 5배에서 10배 정도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요. 흔들어요. 거래량 없이 흔들고 다시 2번, 3번 명목 캔들 띄우면서 다시 물량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승으로 이어가는 파동을 만들기 위한 상승파를 만들어갑니다.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야지만 윗꼬리가 달릴 때 여기 고점에 따라 들어왔던 개미들이 손절을 쳐버리죠. 이런 것들 되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윗꼬리가 달릴 때도 있고 안 달릴 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달리면서 종가 마무리 시켰다가 더 상승할 거야 라는 이런 윗꼬리 없는 캔들에 개미들이 속아가지고 거래량 없는 흐름을 이렇게 만들면 개미들은 손절을 쳐버립니다. 그런 물량들까지 빼앗는 이런 속임수 캔들도 만들기도 합니다. 윗꼬리가 심하게 달리는 캔들도 있지만 이렇게 한 7% 정도 상승시키거나 VI 바로 밑에 가격 한 9에서 10% 상승시켜서 종가 마무리 시키고 거래량 없이 내려 까버리면서 여기 종배 들어왔던 개미들한테 실망감을 주면서 그런 실망 매물까지 다 받아내는
이런 캔들도 만들기도 합니다. 매집 파동을 만든 이후에는 하락하다가 거래량을 조금 수반하면서 이런 이제 물량 체크 봉들을 띄우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는지 확인하고 나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서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물량 체크 캔들을 띄운다라는 의미고요. 세력의 물량 체크 캔들은 거래량과 관련됩니다. 거래량을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은 돈, 바로 수급이죠. 스마트머니,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하고 그런 매집 과정에서의 수급을 통해서 매집 박스를 돌파하는 1차 파동, 이런 것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는 수급이 들어옴으로써 상승해 나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냅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세력인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 매물대로 보는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주가가 얼마나 거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죠. 매물대는 보통 제가 10개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매물대가 저항이 되죠. 또 고점에 몰려있는 파동을 만들었을 때,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고점의 개미들이 따라붙기를 좋아합니다. 개미들은 추격 매수를 좋아해요. 고점으로 올라갈 때 더 상승할 거라는 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추격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개미들이 많이 물립니다. 여기가 저항대죠. 악성 매물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매물대를 통해서 저항 라인을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바닥에 깔린 매물대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세력 매집봉들이 많이 떴고 바닥에 세력들이 강력한 매집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가 되는 구간이죠. 박스 구간이라고 합니다. 세력의 물량 매집 박스 구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상방에 매물대가 이렇게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박스 구간에서 매물대가 다소 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세력이 아직 매집을 덜 했구나, 매집을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상방의 매물대가 적다는 것은 제가 OTS 종목이라고 하죠. 오픈 더 스카이, 하늘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상방의 매물벽이 없다, 저항대가 없다는 것은 세력들이 바닥에 매집을 해놓고 여기서 마음대로 상승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종목을 찾으면 큰 파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 보면 매물대가 바닥에 깔려 있죠. 깔려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매물벽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상승 시 강한 저항 매물대가 없어요.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1차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2차 파동이 바로 떴습니다. 그리고 갭을 띄우고 2차 파동까지 만들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죠. 매물대는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나타내는 막대형 그래프입니다. 차트에 보시면 이것이 매물대예요. 여기서 보면 매물대, 요게 매물대예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오픈 더 스카이죠. DTNC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요게 매물대고, 매물대 설정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DTNC 매물대 수 10개 돼 있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요. 보통은 이제 그냥 종목 명칭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가격 차트 설정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차트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매물대를 저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고 영역 채우기 하고 수치는 우측으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속성 들어가셔서 따로 변경할 건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매물대 개수는 10개,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매물대가 표기가 됩니다. 이걸로 해서 매물대 저항과 그리고 바닥에서의 세력 매집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1선과 461선을 데드크로스한 지점에서 거래량을 수반하는 강력한 매집봉이 나오고 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이평선의 변곡점이죠. 여기가 캔들의 변곡점과 이평선의 변곡점, 에너지를 응축합니다.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발산을 시키죠. 응축돼 있다가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매집봉이 나오면서 수렴 패턴으로 에너지를 응축 이후에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하면서 변곡점 A가 발생이 돼요. 여기죠. 변곡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하고 여기서 나중에 수렴되지만 변곡점, 캔들의 변곡점 이후에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해 나가죠.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하면서 변곡점 A가 발생하고 나서 D 부분 여기죠. 요 구간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구간입니다. 앞전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부분들에서 강력한 장대 양봉의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대가 생겼어요. 이 저항대를 작용하는데 저항대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돌파 캔들 B가 출현합니다. 그 이후에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여기 보면 여기가 강한 매물대를 처음에는 저항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저항받고 음봉으로 두 번 내려갔다가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움직여서 돌파한 이후에는 여기 지지받았죠. 지지 라인이 돼요. 처음에는 저항이었지만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는 지지가 되고 이 이후에 추가 상승판을 만들기 위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처음에 돌파는 저항을 받지만 돌파한 이후에는 여기가 지지가 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매물대를 뚫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지겠죠. 네, 뚫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죠.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하는 포인트를 잡을 때는 지지 포인트 이런 데 잡으면 괜찮아요. 눌림목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한 지점에서 단타나 뭐 짧은 스윙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박스권에서의 저점 매수를 잡으라고 하고 있고 요거는 돌파 매매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한번 드려봐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설정법은 제가 좀 전에 HTS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고 이렇게까지 2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이렇게 보시면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강의를 드리려면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드려야 돼서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 강의는 편집해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책에 담겨져 있던 모든 내용들을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과정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